저녁 8시 정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예상한 시간이었습니다. 문 너머에 누가 서 있는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울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서아였습니다. 10년 지기 친구.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를 보는 순간 서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수야, 너 집에 있었어? 나는 웃었습니다. 내 집인데. 서아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그게. 알아. 내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부른 거지? 민준 씨 폰으로 내가 보낸 거야. 정적. 서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남편 민준이 나왔습니다. 서아를 보고 순간 굳더니 곧바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아 씨,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나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연기, 이제 그만해도 돼. 남편의 얼굴에서 표정이 지워졌습니다. 거실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만 조용히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이야기는 그로부터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혼 7년 차였습니다. 남편 민주는 중견기업 영업팀장이었고 나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이 늦어졌고 말이 줄었고 주말에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핸드폰에 잠금이 걸린 날 나는 처음으로 불안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보안 신경 쓰래. 습관 들이려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장이라며 이틀씩 비우는 날이 늘었을 때도, 자다가 진동이 울리면 번쩍 핸폰을 뒤집을 때도 나는 억지로 이유를 만들어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보다가 눈이 멈췄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남편이 야자의 손 위에 손을 올리는 것까지 나는 지나치는 버스 안에서 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장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아야, 나 요즘 민준 씨 때문에 걱정이 좀 돼. 서아는 바로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핸드폰에 잠금 걸었고 야근도 부쩍 늘었고 주말에도 뭔가 어수선하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서아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수야, 솔직히 말할게. 민준 씨 표정 보니까 나 몇 달 전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어. 나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들이 저럴 때는 보통 이유가 있잖아. 무슨 말이야?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닐까? 지수, 너 이 상태로 계속 살 거야? 이혼 한번 생각해봐. 진지하게. 나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서아는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들어줬습니다. 내가 옆에 있을게. 걱정 마.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그게 날 위한 위로가 아니라는 걸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여자의 그 뒷모습이 바로 서아였다는 걸. 서아가 나에게 이혼을 권한 건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지치고 포기하도록 옆에서 조용히 부추긴 것이었습니다. 10년 친구의 위로가 사실은 가장 정교한 배신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알았어도 아마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서아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 울지 않겠다고,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겠다고. 다음 날부터 나는 남편의 카드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서로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호텔, 명품 매장, 외곽 리조트 예약, 출장 간다고 했던 날들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 무렵 서아의 전 남편 강민혁 씨에게 오래전 받았던 전화가 생각났습니다. 몇 달 전, 그가 나에게 처음 연락해왔을 때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아가 당신 남편이랑 만나고 있어요. 황당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서아를 놔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서아에게 말하자 서아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걔 원래 저래. 내 주변에 아무도 안 남기면 돌아올 줄 알고 그러는 거야. 신경 꺼. 그 말을 믿었습니다. 완전히. 하지만 지금 카드 내역서를 앞에 두고 앉아있으니 강민혁 씨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때 죄송했습니다. 만나뵐 수 있을까요? 혹시 증거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는 군말 없이 나와줬습니다. 둘이 함께 찍힌 사진, 서아의 통화 내역 캡처, 리조트 예약 확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서아가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캡처였습니다. 민준 씨, 완전 나한테 넘어왔어.
지수가 이혼만 하면 되는데 요즘 흔들리는 것 같아. 내가 좀 더 밀어붙여야 할 것 같아.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 다음에 온 메시지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진짜 괜찮더라. 지수 나가면 우리 거기서 살면 되겠다. 민준 씨 명의잖아. 문제 없지 뭐. 읽는 동안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흔들어 이혼시키고 이 집을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신년 우정을 이용해서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문제구나. 그때 생각했습니다. 니네들 뜻대로는 절대 안 될 거야. 2달 전, 남편이 전원주택을 알아보자고 했을 때였습니다. 경기도 외곽 쪽으로 땅을 보러 다니더니 어느 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전원주택 대출 받으려면 그 집 담보가 필요한데 지금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꿔야 해. 공동명의? 응. 당신 단독명의잖아. 대출 한도 늘리려면 나도 들어와야 된대. 서류 몇 개만 사인해줘. 남편은 그때 서류를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명했습니다. 남편도 세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원주택 얘기에 신이 나서 이거 하면 돼. 여기 사인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이 아파트는 공동명의가 됐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전원주택 대출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고만 생각했고 이미 머릿속은 시골집 마당에 가 있었으니까요. 공동명의.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공동명의 부동산은 이혼 시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 분리합니다. 특히 명의가 공동이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상대방 귀책 사유로 상당 부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남편이 전화하는 자리 근처에 뒀습니다. 3주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나 이혼 생각한 지 꽤 됐어. 지수는 눈치도 못 채고 있어. 그냥 살아주는 거야, 지금. 다음 파일. 서아, 너도 알잖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지수랑은 끝이야. 그냥 시간 문제야. 나는 그 녹음을 들으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했으니까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마지막 퍼즐을 맞췄습니다. 남편의 핸폰을 들어 서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8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 주위 여행 간다고 했어. 케이크 사가지고 와. 서아의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크크 알겠어. 8시에 갈게. 그리고 8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결국 3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했습니다. 2사람 관계. 내가 다 안다는 뜻이야.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놀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들켰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태연하게. 근데 주희야.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어? 다리를 꼬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해달라고 하면 해줄게. 위자료도 얼마 정도는 줄 수 있고 대신 빨리 정리해서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 집에서 왜 나가야 해? 그러자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듯이요. 이 집 4명이야. 내가 이혼한다고 해서 챙겨갈 수 있는 건 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여유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재산 중 제일 큰 게 이 집이잖아. 법대로 가면 뭐 위자료 좀 받겠지. 근데 집은 내가 갖는 거야. 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전원주택 대출 때문에 바꿨던 거. 기억 안 나? 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아파트.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공동명의야. 뭐, 당신이 서명했어. 작년에 대출 서류 같이 하면서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당신이 직접 사인한 거야. 전원주택 대출 한도 늘리려고.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그게 이 아파트명에 바꾸는 거였어? 나는 그냥 담보 설정인 줄만 꼼꼼히 안 읽었던 거지. 그 순간 서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럼 이 아파트가 공동명이라는 거야?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당황함이 아니었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걸 네가 왜 묻는 거야? 서아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이혼하면 반반 나누는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서아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는 절대 안 되게 할 거라고 마음먹었으니까요. 민준명의인 줄 알고 노렸던 집이 공동명의인 걸 알자마자 즉시 손익 계산으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랬구나.
나는 말했습니다. 서아, 내 전 남편이 나 찾아왔었어. 서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는 안 믿었어. 우리 10년 친구인데 설마 했지.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어갔습니다. 근데 강민혁 씨가 보내준 게 있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서아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서아가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이었습니다. 민준 씨, 완전 나한테 넘어왔어. 지수가 이혼만 하면 되는데 요즘 흔들리는 것 같아. 내가 좀 더 밀어붙여야 할 것 같아.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서울 아파트 진짜 괜찮더라. 지수 나가면 우리 거기서 살면 되겠다. 민준 씨 명의잖아. 문제없지 뭐. 겉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남편 행적이 이상하다고 내한테 터놨을 때 다른 여자 생긴 것 같다. 이혼해라고 했잖아. 서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날 위한 말이 아니었구나. 남편이 서아를 봤습니다. 야, 이게 사실이야? 서아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했던 거지. 민준이 명의니까 이혼만 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그만해. 증거도 없이 상상하지 마. 서아 그런 여자 아니야.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자상한 줄 알아? 맨날 고고한 척하는 너랑은 전혀 다른 여자야. 얼굴이 붉었습니다. 질투나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친구한테 남편 뺏겼다고 소설 쓰지 마.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서아가 이혼하기 전 남편과 나눈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야, 윤서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결혼하면서 대체 몇 명의 남자를 더 만난 거야. 내가 괜히 만난 줄 알아? 이렇게 경제적 여유 없는 결혼 생활 할 바엔 잘 사는 남자 만나서 다시 가정 꾸릴 거야. 그때 이혼이나 깔끔하게 해줘. 대화 내용 속에는 전 남편의 한숨이 묻어 있었고 그 뒤에 들려온 말은 정말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너 같은 사치심하고 돈말 밝히는 사람을 만나? 그것도 살림이라고는 하나도 안 하는 그런 여자를. 그런 건 걱정 마. 이미 있으니까. 조금만 잘해줘도 감동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잘만 다루면 내 인생 목권 같은 사람 있어. 서아의 전 남편은 그게 제 남편인 줄 그때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진 부부 동반 모임에서 그 상대가 제 남편이라는 걸 눈치채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서 서아는 본인 남편보다 제 남편을 더 신경 썼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려준 이후 저는 제가 모은 증거를 남편과 서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나 이혼 생각한 지 꽤 됐어. 지수는 눈치도 못 채고 있어. 그냥 살아주는 거야, 지금.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아, 너도 알잖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지수랑은 끝이야. 그냥 시간 문제야. 저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로도 나는 증명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증거가 차고 넘치네. 서아의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카드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강남 호텔. 당신이 출장 갔다던 날이야. 다음 장. 청담동 명품 매장. 두 사람 취향 맞춰서 쇼핑했나봐. 다음 장. 외곽 리조트. 2인 예약이라고 되어 있어. 남편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모은 거야? 서아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남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당사자들 다 있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하기까지 40분이 걸렸습니다. 그 40분 동안 거실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서아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쪽 팔로 얼굴을 가린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커피를 끓였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창가에 앉아 마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유책 배우자, 즉 불륜을 저지른 쪽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특히 이 정도 증거라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산 기여도가 부인이 더 높으시네요. 서류와 녹음 파일과 카드 내역을 보며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귀책 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겁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이라도 유책 배우자는 분할 비율이 현저히 낮게 산정되고 혼전 부인분께서 이 집의 중도금을 3분의 2 이상 납입하신 걸로 확인되네요. 위자료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집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으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요? 변호사가 서아를 봤습니다. 불륜 상대방은 배우자, 외상간자로서 별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서아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집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민준이 명의니까 이혼하면 민준이 집을 가져오고 자기가 민준과 여기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은 공동명의였고 불륜 증거 앞에서 민준이 받을 수 있는 지분은 사라졌으며 서아 자신도 소송 대상이 됐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서아보다, 남편보다 먼저.
서아가 이혼을 권하며 나를 흔들 때부터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아야, 네가 법대로 가라고 했지. 남편을 봤습니다. 좋아. 법대로 가. 이혼 소송은 5달이 걸렸습니다. 남편 측은 처음에 강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 카드 내역, 호텔 영수증, 카카오톡 캡처, 증거가 쌓일수록 남편 측 변호사도 말이 줄었습니다. 결국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내 단독 명의로 정리됐습니다. 위자료 명목, 그리고 결혼 전 대여해준 자금까지 포함한 대가로요. 전원주택은 대출이 걸려있는 채로 남편에게 넘어갔습니다. 혼자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남편은 그 집을 다시 매매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계약금 정도만 남긴 채로 서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합의금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서아가 다른 유부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가 그쪽 부인한테 들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방식, 같은 계산. 나를 향한 것도 처음부터 특별한 배신이 아니라 그냥 습관이었던 겁니다. 그걸 알았을 때 이상하게도 덜 아팠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는 걸 비로소 완전히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우리 집 앞에 다시 나타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 밑이 어두웠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자. 무슨 이야기?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당신 지웠어. 그래서 더는 할 말이 없어. 저는 그렇게 얄팍한 수에 넘어간 남편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커피를 내려서 거실 창가에 앉아 마십니다. 빛이 가장 잘 드는 자리. 이제는 내 자리입니다. 이 집은 내 집이고 내 선택이고 내 인생이니까요. 가끔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걸 함부로 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건가? 아니면 앞으로는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마음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혼자서.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와잼썰과 함께 해주세요. 와잼썰은 언제나 여러분의 공감을 기다립니다.